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듀피트렌 병은 손바닥이 오그라들어서 손가락을 펼 수 없는 병입니다. 비수술 치료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듀피트렌 병 치료법으로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과 하키나이프 시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피트렌 병은 손바닥의 섬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손가락이 점점 이렇게 구부러지는 질환으로 딸깍딸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밧줄을 당기듯이 점점점 당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듀피트렌병 환자의 손이라고 하면요, 이분은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펴지는 게 이게 안 됩니다. 밧줄처럼 당기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장갑도 끼지 못하고 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법에는 절개를 통한 전통적인 수술과 최소 침습적인 하키나이프 시술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은 확실한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이 뭐냐?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것이 건막인데요. 건막이라는 것은 원래 얇은 실 같은 막인데 이것이 점점 두꺼워져서 지렁이처럼, 우리 타이어 할 때 타이어 구멍 나면 쓰는 지렁이, 그런 지렁이나 아니면 일반 지렁이 같은 그런 두께. 근데 여기 이런 굵은 것이 들어서 꽉 손가락을 당기는 이런 병입니다.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은요, 여기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 섬유 조직, 두꺼워진 지렁이를 완전히 꺼내는 방법인데요. 병변이 넓거나 손가락이 변형이 너무 심한 경우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 수술은 병변을 직접 제거할 수 있어서 재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절개, 즉 손가락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러 군데라면 여러 군데 이렇게 절개가 필요하므로 조직 손상이 크고, 특히 손바닥은 회복 기간이 안 그래도 느린데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크니까 감염 위험, 신경 손상, 그리고 나중에 통증이 손바닥에 계속 오는 통증 증후군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아서 미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은 분들 보면요, 손바닥에 온통 흉터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키나이프 시술은 최소 침습적이며, 즉 절개가 없다는 얘기죠. 회복이 빠른 치료법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아주 얇은 바늘이기 때문에 작은 절개, 사실 절개도 아니죠. 바늘 구멍을 통해서 여기 이 두꺼워진 이 힘줄 같은 부분을 선택적으로 절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이걸 터주면 이렇게 펴지는 이런 원리죠. 회복 속도가 빠르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국소 마취만으로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전통적인 절개 수술보다 감염 위험이 적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높은 기술 수준과 경험이 필요하고요.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사실은 이건 저만 하고 있거든요. 하키나이프 시술은 저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키나이프를 정말 자유자재로 정말 잘 다루지 않으면 이 듀피트렌 병을 하키나이프로 시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이 널리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기술이 많이 어려워서 그게 참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하키나이프 시술 결과가 아주 좋긴 합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 치료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과 하키나이프 시술은 치료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길게 절개하는 전통적인 수술은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흉터가 남고
회복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재발률이 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반면에 하키나이프 시술은 거의 절개가 없고 바늘구멍만 있기 때문에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저 외에는 사실은 없다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사 바늘 같은 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사 바늘은 하키나이프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손을 펴주는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절개 수술과 하키나이프 시술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절개 수술밖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됐는데 왜냐하면 주사 바늘로 하는 방법이 효과가 좀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하키나이프 시술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절개 수술은 병변이 넓거나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 손가락이 많이 오그라든 경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키나이프 시술은 빠른 회복을 원하는 환자, 그리고 초기 환자, 중기 환자에게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절개가 없기 때문에 아주 회복이 빠른 거죠. 그런데 하키나이프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사실 저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하키나이프 시술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술도 당연히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듀피트렌병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요. 치료법 선택 시에 이것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듀피트렌병을 지금 수술 방법, 손바닥을 완전히 절개하고 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하키나이프로 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손바닥에 있는 이 지렁이 같은 두꺼워진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니까 절개 수술이 재발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수술 하나, 하키나이프 시술 하나 어차피 재발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재발률이 적지 않아요. 약 30%에서 50%까지 재발률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완전히 제거를 다 하면 손바닥을 넓게 다 절개하고 아직 두꺼워지지 않은 조직까지 다 절개를 하면 20%대의 그런 재발률까지도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광범위하게 절개하면 손바닥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20%까지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면 손의 기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이 오그라들어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은 재발률이 낮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고려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재발을 잘한다는 걸 제가 되게 강조했죠. 재발했을 때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재발했을 때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은요, 재수술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절개 부위를 다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요, 그 부분이 혈관이나 신경이 막 이렇게 늘어붙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착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수술 시에 손가락을 절단할 가능성이 약 8% 정도에 이른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선 이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절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향후 재발 시 재수술을 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수술을 해도 손가락이 안 펴질 수 있다는 점,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미리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수술을 설명을 할 때, 처음 수술을 할 때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만 설명하지, 재발을 했을 때 재수술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까지는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시행하는 하키나이프 시술은 전통적인 절개 수술보다는 재발률이 다소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낼 정도까지 이 시술을 다 하진 않아서 그렇게 통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년 전에 하신 분들도 지금 재발이 없고 잘 지내시는 걸로 봐서는 재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주사 바늘을 이용한 경피적 시술, 그러니까 비절개 시술이 있었는데요. 이 시술이 문제가 뭐냐면, 하키나이프로 하는 것보다 이 건막이 두꺼워진 이 힘줄 같은 이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주사 바늘로 하는 시술이 재발이 좀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키나이프 시술은 거의 완전하게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 기존의 주사 바늘로 하는 시술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제가 내심 기대하는 바는 지금껏 봤을 때는 재발률이 수술만큼 낮은 것 같은데 좀 더 낮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통계를 낼 만큼 충분히 그 케이스가 쌓이면 그때는 통계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몇 건 안 해본 건 아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로 하게 되면 재발한 부분만 다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 절개할 필요가 없어요. 생긴 부분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절개해서 재수술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훨씬 낮고, 신경 손상이나 손가락 절단 위험도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실제로 절개 수술을 하고 저한테 오셔서 그런 분들을 재수술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하키나이프 시술로 수술이 잘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이 재수술에 굉장히 유리하고, 듀피트렌병이 재수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하키나이프나 아니면 하키나이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시술을 해보는, 더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로 인대 건막을 끊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굉장히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절개 수술을 해도 위험하고, 하키나이프 시술을 해도 위험하고, 다른 시술들도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듀피트렌병이 재발이 잘 되고, 절개 수술을 두 번째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수술이나 시술을 선택할 때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듀피트렌병 치료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과 하키나이프 시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확실히 전통적인 절개 수술이 재발이 적고, 치료법도 그 건막을 확실히 절개할 수 있지만 회복 기간이 길고 재발 시에 재수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키나이프 시술은 그 절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재발했을 때도 부분적으로 다시 시술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하키나이프로 하는 듀피트렌병 시술은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그 이유는 기술이 매우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키나이프를 처음으로 듀피트렌병에 적용시킨 것이 용도가 원래 방아쇠 손가락에 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구가 완전히 숙달되지 않으면 듀피트렌병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키나이프 시술과 전통적인 절개 수술의 듀피트렌병의 적용, 그리고 재수술이 필요할 때 두 수술의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